안녕하세요. 혹시 정답지가 없는데도 스스로 배우는 기계 상상해 보신 적 있나요? 오늘은 바로 그 놀라운 지혜, 선생님 없는 학습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하겠습니다. 자, 상상 한번 해보세요. 수백만 권의 책이 뒤죽박죽 섞여 있는 도서관에 여러분 혼자 덩그러니 남겨졌습니다. 정말 막막하겠죠? 근데 가만 보니까 비슷한 두께의 책들도 보이고 표지 색깔이 비슷한 책들도 눈에 띄고 또 어떤 책들은 그림체가 비슷하네요? 네, 바로 여기서부터 오늘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우리가 탐험할 세계가 바로 이 선생님 없는 학습의 세계입니다. 명확한 정답이나 가이드라인 없이 데이터 그 자체에서 숨겨진 구조와 패턴을 찾아내는 아주 놀라운 방식이죠. 자,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아는 선생님이 있는 학습하고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파블로프의 개 실험 아시죠? 종소리를 들려주고 음식을 주는, 그러니까 정답을 명확히 알려주면서 학습시키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다룰 건 그런 정답지 자체가 없어요. 마치 그 거대한 도서관에서 스스로 책들을 분류해야 하는 우리처럼요. 목표는 정답을 맞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숨겨진 질서를 발견하는 겁니다. 이 개념이 확 와닿게 하려면 우리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한 위대한 탐험가의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죠. 바로 찰스 다윈의 이야기입니다. 다윈이 비그호에 올라탔을 때 그의 나이는 고작 22살이었어요. 그리고 그 손에는 뭐랄까, 정답이 적힌 교과서 같은 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당시 과학계의 정답은 모든 생물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였죠. 그는 그저 세상을 관찰하고 보이는 대로 데이터를 모으는 임무를 맡았을 뿐이에요. 말 그대로 정답 없는 데이터의 바다에 그냥 맨몸으로 뛰어든 거죠. 이 항해가 무려 5년이나 걸렸어요. 지구를 거의 반 바퀴나 도는 엄청난 여정이었죠. 이 긴 시간 동안 그는 훗날 세상을 완전히 뒤바꿀 어마어마한 양의 관찰 기록을 그저 묵묵히 쌓아가고 있었습니다. 다윈의 눈에는 세상이 온통 거대한 물음표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아니 왜 저 멀리 떨어진 대륙인데 환경이 비슷하다고 사는 생물들도 비슷하게 생겼지? 박쥐 날개랑 사람 팔은 완전 다른 용도인데 왜 뼈 구조는 이렇게 놀랍도록 비슷할까? 그는 정답 없이 쏟아지는 이 데이터들 속에서 혼란스러운 패턴들과 마주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모든 뒤죽박죽인 데이터 조각들이 하나의 거대한 그림으로 탁 맞춰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 무대가 바로 갈라파고스 제도였어요. 이 섬의 핀치새들은 다윈에게 아주 결정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분명 다 같은 핀치새인데 섬마다 부리 모양이 제각각인 거예요. 어떤 녀석은 단단한 씨앗을 깨부수기 좋은 크고 강력한 부리를 가졌고 또 다른 녀석은 벌레를 쑥쑥 빼먹기 좋은 작고 뾰족한 부리를 가졌죠. 다윈은 머리를 쥐어짰을 겁니다. 도대체 이 새들을 나누는 보이지 않는 규칙은 뭘까? 바로 그때 다윈의 머릿속에 번개가 친 거죠. 아, 누군가 이 새들을 이렇게 디자인한 게 아니구나. 환경, 바로 저 환경이, 그러니까 먹이의 종류가 자연 선택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그룹을 만들고 있었던 거야. 생물들이 스스로를 분리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럼 이 다윈의 위대한 발견이 오늘날 우리가 쓰는 인공지능 기술과는 대체 어떻게 연결되는 걸까요? 그 마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비지도 학습을 좀 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정답 없는 데이터 속에서 숨겨진 패턴과 구조를 찾아내는 AI 기술인 거죠. 핵심은 예측이 아니라 발견에 있다는 거, 이게 중요해요. 이게 실제로 어떻게 쓰이는지 쇼핑몰 고객 분석을 예로 들어보면 아주 쉬워요. AI는 먼저 구매 내역이나 검색 기록처럼 정답 없는 고객 데이터를 쫙 모읍니다. 그리고 수학적인 방법을 써서 고객들이 서로 얼마나 비슷한지를 계산하죠. 그러다 보면 알뜰하게 쇼핑하는 그룹이나 신제품만 찾는 그룹처럼 가장 비슷한 사람들끼리 저절로 그룹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사실 이 기술, 생각보다 우리 삶 아주 가까이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쓰는 것들 속에 숨어 있죠. 넷플릭스가 이 사람은 이런 취향의 사람들이랑 비슷하네 하면서 영화를 추천해주는 거. 구글 뉴스가 비슷한 사건에 대한 기사들을 알아서 묶어주는 거. 심지어 은행이 평소와 다른 이상한 카드 결제를 딱 잡아내는 것까지 전부 이 비지도 학습의 원리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말이죠. 이렇게 스스로 패턴을 찾아내는 학습법이 도대체 왜 그렇게 중요하고 또 강력한 힘을 갖는 걸까요?
가장 큰 힘은요, 바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다는 점에 있어요. 수억 개의 데이터에 사람이 일일이 정답을 달아주는 건 거의 불가능하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는 거죠. 덕분에 우리는 인간의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을 넘어서서 데이터가 스스로 말하게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지식과 통찰을 발견하게 되는 거고요. 이 스스로 패턴을 찾는 능력, 이건 AI만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다윈이 정해진 답 없이 핀치새의 부리 모형에서 환경이라는 숨은 규칙을 발견했듯이 우리도 정답 없는 문제 앞에서 패턴을 찾을 수 있습니다. 늘 하던 대로 분류하는 걸 한번 의심해보고 이 복잡한 정보들을 뭔가 다른 새로운 기준으로 묶어보는 거죠. 이게 바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우리만의 비지도적 사고방식이 아닐까요? 다윈의 핀치새들은 환경에 의해 분류되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새들이 단순히 환경에 의해 분류되는 걸 넘어서 더 많은 먹이를 얻기 위해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고 성공하면 보상을 받아서 그 행동을 점점 더 잘하게 되는 방식으로 배울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이건 또 완전히 다른 차원의 학습이거든요. 바로 경험을 통한 학습이죠.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저희 다음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